오늘의 키포인트, 상간남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단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고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나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상담 공작소를 운영하고 있는 우실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상간남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간남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도 증거는 객관적이고 딱 봐도 외도를 했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요즘 들어 자주 사용되는 증거는 카톡 내용, 문자 내용, 녹취록, 당사자들이 인정한 녹음 파일, 당사자들이 대화 나눈 녹음 파일, 동영상, 사진,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증거는 딱 봐도 외도 증거라는 게 확실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설명을 해야지만 그 증거가 외도 증거라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상간자 소송에서 특별하게 사용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부수적인 증거로는 사용될 수 있지만 이런 것으로는 외도 증거로 채택해 주는 경우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진술서를 써준 사람들이 어차피 원고 편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신빙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외도 증거가 확보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단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피고 명의로 된 핸드폰 번호입니다. 피고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피고 명의의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다면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피고의 핸드폰 번호를 모르거나 피고가 자신의 명의의 핸드폰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피고 명의의 번호가 있다거나 아니면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다거나 아니면 피고의 최후 초본상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외도 증거가 아무리 다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인적사항 파악할 단서가 없다라고 하면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외도 증거 못지않게 피고 인적사항을 파악할 단서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아무리 본인이 외도 증거가 확실하다 할지라도 피고가 유부녀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을 경우에는 원고가 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피고가 유부녀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고 알고 난 다음부터는 만나지 말았어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피고들이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후에 알고 만난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그게 사실이다 할지라도 원고는 그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물론 피고가 정황상 유부녀인지를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굳이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피고가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 그리고 피고가 유부녀인 거를 모르고 만났다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원고는 반드시 그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에 그런 사실에 대해서 참작이 갈 수 있는 대화 내용이 있다거나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최소한 아내의 진술서라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진술서에 상대방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그 진술서라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본인이 만일 아내와 이혼을 했고 이혼을 할 당시 계약서상에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명목 없이 구두만으로 받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만일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패소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도라는 것이 본인의 아내와 상간남에게 각각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자료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본인이 아내로부터 위자료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가 없고 피고에게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절대 위자료를 받더라도 합의서나 그런 사실에 대한 녹음을 하지 않고 다른 명목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분할을 좀 덜 주는 방식으로 하든가 아니면은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되 절대 위자료 명목이란 항목을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만일 본인이
위자료 명목으로 아내에게 3천만 원 전후의 금액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상간남 소송을 하더라도 패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신의 아내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런 경우에도 패소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본인의 아내와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판결로 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간남이 판결 이후에 위자료를 지급한 다음 본인의 아내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판결로 가기보다는 화해공고나 조정기일에 합의로 끝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 내용에 본인의 아내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과 그리고 다시는 자신의 아내와 연락하지 말 것, 만일 어떠한 것이라도 연락할 경우에는 위약벌 조항을 걸어 위약벌 소송을 할 수 있게끔 금액을 책정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구상금 소송도 막을 수 있고 다시 만나거나 연락할 경우에 위약벌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상간남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일단은 피고의 인적사항 파악할 단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리고 외도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고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 만났다는 증거나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판결로 가기보다는 화해공고나 조정으로 끝내서 구상금 소송을 막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까지가 상간남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할 사항들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법률상담 공작소 블로그를 확인하거나 저에게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